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분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을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오늘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힘드시겠네요. 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 장관님과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조직원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한 이유, 목적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 생활할 때는 정치인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 같지만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륙을 하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이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의 지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패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내란이 발생한 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내란죄 주체가 아니라 내란죄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들어보세요. 검찰이 어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매우 격탄스럽습니다. 저는 검찰과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애간장을 탄의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도와주십시오. 꼭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장관님은 탄핵이 됐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선을 벌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 시민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 제가 구체적인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여러 오늘 질의에 나오신 의원님들로부터 12월 4일 모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국정팀에 나오셨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었다. 사직원 입장에서 얼굴 한번 보자 해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아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은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1차 계엄의 정의라든지 2차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동 직후 거기에 가신 네 분이 전부 휴대폰을 변경하셨죠. 저는 안 했습니다. 장관님 안 하셨습니까? 예. 그 나머지 분은 휴대폰을 변경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가의 모임을 가진 뒤에 휴대폰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당사자들이 변명하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이 의심한 게 무리입니까?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의심 부분이 뭐를 했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이후로 휴대폰을 압수당할 거로 생각하고 내용만 일부 옮겼을 뿐인데 그 내용조차도 누구인데 말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 휴대폰 바꿨다고.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날 저녁에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 모의라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관님도 오랜 세월 검사를 하셨고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사 대상이나 참고인이 어떤 특정한 일이 있고 나서 휴대폰을 변경했을 때 우리는 검사로서 당연히 의심을 했죠.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바꿨습니다. 아니, 장관님 안 바꾸셨는데 다른 사람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언론과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안가 해동, 이 휴대폰을 안가 해동 직후 휴대폰을 변경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해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죄는 11명 구속됐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1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 수사 핵심은 지금 비아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관저 안가를 압수해야 되는데 김성원 경호처장이 몸으로 막아서 7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은 검찰은 기각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 영장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적절하다 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날 영장 심사할 때 검사가 불참했습니다. 물론 검사가 구속된 피해자 신문할 때 꼭 출석이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실무에 있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구속된 피해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검찰이 뭔가 내는가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직무집행 정지 중이라서 그 상황에 뭐라고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저도 장관님으로부터 거기서 검찰이 잘못됐던 질문을 답변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평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내란의 밤 12월 3일입니다. 그때 방첩사에서는 방첩사령관이
정성호 1차장에게 이렇게 전하죠. 너희들은 중앙선관위 가서 압수해놔라. 그러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일을 다 처리하니까 너희들은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정성호 1차장이 부관들인 8명의 대령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인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검 과학수사부 과장, 부장검사급이죠. 이 사람이 방첩사 대령에게 통화를 합니다. 이 방첩사 대령이 전화를 받자마자 국정원 책임자에 전화합니다. 방첩사에 전화 받은 사람도, 국정에 전화 받은 사람도 보직이 포렌식 책임자다,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검찰 해당 검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안부 전화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 안부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할까요?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팩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이 일어난 밤에 이러한 현지 검사가 방첩사에 전화를 하고 그게 꼬리를 물고 국정원까지 전화가 이어지고 그 전제 사실로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금 모르시면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이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신다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게 이분들이 정말로 내란에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예. 그 내용이 내란죄로 볼 만한 혐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퍼뜩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는 그 내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제 입장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른다 그런 입장이고,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하겠다고 하면 또 수사팀에서는 장관이 수사에 관여한다, 개입한다는 평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사팀에서 확인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 주기현 판사가 기상천외한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항고 보기서를 접수하지도 않고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선에서는 다시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속 취소에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안다라고 답변하셨죠. 그 석방 구속 취소 결정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대로 구속을 유지한다면 앞에 보석과 관련된 거,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헌재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 구속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석방하고 본안 재판 내에서 그 구속의 적부성, 그 다음에 수사권 존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걸 다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밖에 있으면서 저 했습니다. 좋아요. 저희들이 100번, 10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지기현 판사 역시도 그 결정문의 행간의 뜻을 보면은 상급심 판단을 당연히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남은 과정에 보통 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보통 항고를 할 수 없다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항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번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률상 보통 항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아까 비슷한 생각을 저도 밖에 직무정지 상태에서 했습니다만 그 검찰에서 보통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통 항고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도 수사를 하시고 저도 수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미 육성 녹음 파일에 나왔고 작년 12월 4일 창원지검 작성된 수사 보고에 보면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원지검에서 2월 1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을 조사했다. 관련자가 전부 서울에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서울로 사건을 보낸다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사의 원칙상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조사할 때 사람이 100명이 중앙지검 관할이 창원지검 관할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중앙지검 보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자 100명이 전부 서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중앙지검 보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중앙지검 사건이 발생 오늘로서 2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 소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 발각하면 이게 쉬워지는 겁니까? 검찰에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전직 대통령 공직선거법 관한 공소시효는 2002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부터 진행돼서 5월 9일자로서 2개월이 지나갔죠. 아시죠? 지금 재직 기간 중 제외하면 2002년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이 지났고 다시 공소시효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금년 4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8월 3일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관한 사건은. 그런데 지금 곧 공소시효가 만료될 8월 4일날 만료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장관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 법률위원장 할 때 작년 9월 5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제기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4일 공소시효 완료입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예화랑이라는 사설 선거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8월 4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꼭 검찰에 체결하셔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빨리 제기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죠. 검찰에서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관님, 예. 장관님은 일반 사건에 있어서 검사를 지휘할 수 없지만 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치기 사건에서. 그래서 총장이 꼭 직무 명령을 내려서 이것이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면 엄청난 검찰이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꼭 제기하셔서 수사를 진행하실 겁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쟁취하기도 어렵지만은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유지하려면 여야가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들이